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잔소리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그건 당신이 잘못된 곳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대 브라이언 교수가 사람들의 거짓말을 줄이는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딱 한 단어 차이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행동을 금지한 그룹보다 정체성을 건드린 그룹에서 거짓말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뇌는 행동 지적은 가볍게 흘려버리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즉각 방어 반응을 일으켜요. 마치 흠집난 트로피를 못 견디는 것처럼 스스로 쌓아온 자아 이미지가 훼손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각하지 마. 대신 당신은 항상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해요. 당신은 혼낸 게 아니라 설계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배웠죠. 근데 주변을 보면 꼭 그 반대인 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이 증명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캘리포니아대 피프 교수 연구팀이 교차로에서 차량 가격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율을 쭉 측정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차가 비쌀수록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유층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줄 사탕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실험했는데 돈이 많을수록 사탕을 더 많이 챙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도 현저히 낮았어요. 뇌 구조 때문이에요. 가난할수록 타인과 협력해야 살아남으니까 공감 회로가 예민하게 발달해요. 반대로 부와 권력은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자체를 없애버려서 마치 전원이 꺼진 온도 조절기처럼 뇌의 도덕적 감각이 서서히 마비돼요. 그러니까 권력자나 상위계층에게 선이나 도덕심으로 호소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언어는 딱 하나, 당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뿐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 빼고 이익만 건드리세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한 명쯤 있죠. 근데 뇌과학은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해요. 엘버타대 레그 교수 연구팀이 동물이 물건을 숨기거나 타인이 숨긴 물건을 찾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했어요. 결과가 불편했어요. 뇌는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물건을 찾을 때보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교묘하게 숨길 때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활발한 신경 활동을 보였어요. 선량한 행동보다 기만 행위를 수행할 때 뇌가 더 똑똑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수만 년 동안 먹이를 숨기고 경쟁자를 따돌리고 집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는 기만 회로를 최우선으로 진화시켜 왔어요. 속이는 능력은 본능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의 기본 앱처럼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채로 모든 인간의 뇌에 선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을 때 감정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봐야 해요. 말이 아니라 이면을 관찰하는 습관. 그게 다크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본능이에요. 선의를 베풀 때 순진하게 맡기지는 마세요. 말은 완벽한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 한 번쯤 있죠. 증거도 없고 설명도 못 하겠는데 그냥 싸한 그 느낌 말이에요. 그거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에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연구와 이케가야 교수의 직관 분석에서 인간의 뇌가 논리와 직관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비교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의식적인 논리는 간단한 확률 문제에서도 쉽게 속아 넘어지고 오류를 범했어요. 반면 무의식적인 직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통합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정확했어요. 느낌적 느낌은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니라 뇌의 슈퍼컴퓨터가 도출해낸 최적의 결과값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상대의 미세한 동공 흔들림,
비대칭적인 표정, 호흡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논리가 증거를 찾는 동안 직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마치 베테랑 소방관이 불길만 봐도 위험을 직감하는 것처럼 수만 번의 데이터가 쌓인 무의식의 판단은 논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 굳이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설명 못하는 느낌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경보예요. 직관을 믿으세요. 네가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 들으면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되는지 이상하게 느낀 적 있죠. 감동이나 효심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퀸즈대 베링 교수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죽은 사람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사후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죽은 사람이 배고픔이나 갈증은 못 느낀다고 답하면서도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이 죽은 걸 알 것 같다는 심리적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가정했어요. 머리로는 끝났다고 알면서도 뇌는 타인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크 심리학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시선이나 마음의 빚을 언급하는 순간 상대의 뇌는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위협으로 착각하고 복종 반응을 일으켜요. 마치 없는 감시 카메라 스티커 하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뇌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에 무릎을 꿇어요. 누군가 죽은 사람의 감정을 무기로 당신을 움직이려 한다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조종이에요. 그 패턴을 알아채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진짜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확신하죠. 근데 뇌과학은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자기기만이라고 말해요. 독일 윤리연구소 호프스테터 박사 연구팀을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뇌 활동을 정밀하게 관찰했어요. 결과가 소름 돋았어요. 내가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기 전에 이미 뇌의 운동 영역은 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자유의지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내려놓은 결정에 나중에 내가 결정했다고 도장을 찍는 단순한 추인 작업에 불과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논리적인 말은 사실 가장 약한 무기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결정은 무의식이 먼저 내리고 이성은 나중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요. 마치 판결이 이미 난 법정에서 판사가 뒤늦게 판결문을 쓰는 것처럼 논리로 설득하는 건 순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말보다 환경을 먼저 장악하세요. 조명, 온도, 냄새, 분위기가 뇌의 무의식을 먼저 건드려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원해서 결정했다고 완벽하게 착각해요. 진짜 설득은 입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내 속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뇌과학은 당신의 생각이 이미 밖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다고 말해요. 일본 ATR 뇌정보연구소 유키야스 박사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깨어있을 때 자동차, 사람, 가구 같은 다양한 사물을 보여주며 뇌 활동 패턴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 그들이 잠들어 꿈을 꾸는 상태에서 뇌 활동을 관찰했어요. AI가 그 패턴만 분석했을 뿐인데 지금 자동차 꿈을 꾸는지 사람 꿈을 꾸는지를 60% 이상의 정확도로 알아맞혔어요. 머릿속 은밀한 상상조차 뇌파라는 물리적 신호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조차 생각이 들키는데 깨어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신의 욕망과 속마음은 동공의 미세한 확장, 입꼬리의 떨림, 호흡의 변화로 이미 실시간으로 흘러나와요. 다크 심리학의 고수들은 독심술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흘리는 신체 패턴을 읽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걸 눈앞에 던져주며 조용히 조종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만 바꿔 끼우는 것처럼요. 속마음을 숨기고 싶다면 표정보다 호흡을 먼저 통제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욕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읽히는 순간 당신은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 잘하나? 내가 너무 부족한 건가? 주눅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뇌과학은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반드시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고 말해요. 바젤대 헤르트비히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인간의 뇌가 왜 무한정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는지 분석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잔혹했어요. 지금보다 지능이 더 높아지려면 뇌가 더 커져야 하는데 그러면 머리가 너무 커져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핵심 요소를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에 막혀 인간의 지능은 이미 생물학적 한계치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이 법칙은 능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한쪽 능력이 비대하게 발달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쪽이 치명적으로 취약해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약하고 완벽한 디테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유연성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육각형 인간은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허상이에요. 마치 배터리 용량이 정해진 기기에서 화면을 밝게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처럼 어딘가는 반드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가장 빛나는 장점 이면에 뚫려 있는 블라인드 스폿을 찾아보세요. 그게 보이는 순간 판이 바뀌어요. 더 날카로운 심리 전략이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